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의 권오경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국제학술대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비록 화상화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학 분야에서도 제일 기본이고 또 제일 중요한 주제인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의 환경과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의 특질, 또 한국인의 특질, 그리고 한국인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또 한국 문화에서 지향하고 있는 점 뭔가 이런 것들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과 한국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한국의 환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먼저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환경은 한국, 코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반도 문화입니다. 피넨슐라라고 하죠. 그래서 한반도라 하죠.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하고 있고 동쪽, 서쪽, 남쪽은 전부 바다입니다. 그리고 남동 방향으로는 일본과 가까이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 혹은 저기 유구와 같은 그런 동아시아 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반대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곧 그 문화의 교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융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반도 문화의 특징이죠. 이탈리아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죠. 그리고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만큼 문화가 다양하다는 거죠. 문화 다양성. 그리고 더위와 추위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적응력이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참을성이 많다는 거죠. 참을성이. 잘 참는다. 더위도 잘 참고 추위도 잘 참는다. 그리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섬세한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연 환경에서 빚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덥고 춥고 이런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생활 방식, 삶의 양식이 곧 문화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곧 문화, 컬처럴이죠. 근데 자연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죠.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풍수 사상이 한국에서는 또 특별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또 한국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 마운틴. 그 산악 문화가 발달돼 있고 또 서부 쪽으로는 평야 문화. 그래서 그 벼농사, 쌀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했죠. 그 다음에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 아일랜드. 그래서 이걸 도서 문화라고 하는데 특히 한국의 남부,
남해죠. 그리고 또 서부, 서해 쪽에 섬이 많은데 도서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국의 지역적으로 영남과 호남 문화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물론 경기도 지방에 경기 문화가 있고 강원 문화도 있고 충청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영남, 호남의 문화의 차이가 커요. 영남은 산이 많기 때문에 주로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하는, 호남은 들판이 넓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예술이 발달하는 그런 문화의 차이를 또 보이죠. 다음은 인문 환경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인문이란 것은 한국 사람이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선 샤머니즘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한국의 전통문화, traditional culture, 전통문화를 얘기할 때는 샤머니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샤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건데 그 핵심 사상은 기복 사상이랍니다. 기복 사상이 뭐냐 하면은 복을 바라는 것이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런 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원하는 것이죠. 이걸 철저한 현실 중심주의에 입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니즘은 내세가 없고 살아있을 때 아프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도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복 사상을 중심에 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매직이라 해서 주술 문화가 발달합니다. 악기를 물리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한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죠.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한국을 치면 삼국시대 때 들어오게 됩니다. 5세기, 4세기, 5세기 좀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이 불교의 영향으로 불교는 한국에 지금도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신인 생명 존중, 업입니다. 업. 윤회,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그리고 인연, 한번 맺은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게 여기는 그런 한국 문화가 이런 불교적인 데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 나쁜 일을 하면은 징계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다음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교의 핵심은 인입니다.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서 이거는 용서라기보다도 공감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의로운 것, 그 정의입니다.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우리 한국의 근대에는 또 서양의 개신교에 상응하는 동학, 한국의 이제 인내천 사상이라서 하늘과 사람을 하늘처럼 이렇게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동학 사상도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현재 한국의 인문 환경을 구축해서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척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 문화는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융합입니다. 융합. 쉽게 표현하면 비빔의 문화, 비빔밥 있죠. 비벼버린다. 이것저것을 섞어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비빔의 철학이다. 이걸 요즘은 융합이라는데 이런 이제 특질이 있습니다. 용광로 문화라고도 하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도 샤머니즘 같은 토속 신앙에다가 유교, 불교, 유불선, 신선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최치원의 현묘지도라 해서 풍류도가 신라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불교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찰이거든요. 절이랍니다. 절, 템플. 이 절에 가면은 토속신앙적인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진선적인 모습도 있고 도교죠. 그런 것이 이제 융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 이데올로기도 화쟁사상, 원효란 대표적인 사람이 신라의 스님 절중으로 있었는데 화쟁을 주장했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마당놀이라 해서 어울림입니다. 함께 다 어울려 버려요. 함께. 그래서 참여 정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오늘날 보면은 한국의 휴대폰이 빨리 발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상생, 서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화합의 문화를 추구해요.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상생, 한자로 써서 상극, 상생의 원리가 있는데 생태학, 상호보완 이런 쪽과 관련됩니다. 생태 문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친화적인 거죠. 자연을 함께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이 음양오행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이제 오행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음양은, 음과 양, 하늘과 음이 사람을 치면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입니다. 자연을 치면은 음은 땅이고 양은 하늘이에요. 모든 것은 이렇게 이분법으로 합니다. 선과 악, 죽음과 삶, 시비, 옳고 그름, 미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전부 이렇게 이분적으로 보는 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기론에서 출발도 하기도 하는데 한국 문화를 좀 깊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은 이 음양 오행을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상생 방향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상극, 서로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점을 치고 점을 치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해 보고 싶은 거예요. 몇 살에 결혼할 수 있는지, 뭐 몇 살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혹은 결혼할 때 그 상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지,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서로 그 태어난 생일이 있죠.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이 오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맞추어 보아서 하는데 이 한국 문화의 이 오행은 목화토 금수 색깔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전통 음식에도 전부 이 뭡니까 음식도 오행 원리가 적용되고요. 우리 신체 인간의 몸도 뭐 간이다 뭐 폐다 소화 쪽 전부 이렇게 오행으로 설명합니다. 한의학이라 하죠. 한국 문화는 이 오행에서 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반면에 평등한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한국도 과거의 중세사회, 봉건사회에서는 왕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일반 평민이 있고 또 저기 하층민도 있었죠. 노비,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계급 사회가 이미 많이 없어졌고, 그러나 과거에도 남이 잘 사는 만큼 나도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민주주의가 좀 한국에 그래도 맞는 것이 이런 문화의 특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국의 남녀가 성형수술. 예쁘게 하려고. 남이 예쁜 만큼 나도 예뻐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짝퉁, 명품에 대한 짝퉁 문화 많습니다. 또 고소 고발하는 것도 있고, 사교육, 과소비 현상이 일종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입니다.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게 되고, 무한 경쟁을 합니다. 좋게 보면은 선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호기심 문화도 굉장히 강해서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인터넷 그 검색을 하면은 지식창이라 해서 어떤 질문에도 답이 다 달려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arly adopter 문화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개발된 어떤 그 기계를 한국에 와서 시범 테스트 해보는 것이 한국 사람들 호기심이 강하니까 한국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좋으면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것이죠. 엿보는 문화라든지 체험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 한국인에 대해서 잠깐 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한국인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의 차이가 있고 남자 여자의 차이도 있고 한국의 지역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또 생각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개 이제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개인의 어떤 습관, 버릇 이런 것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관습적으로 사회 영향을 받고 또 개인의 그 성장 과정에서의 그 환경적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영향 같은 것, 교육의 영향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어떤 그 한국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혹은 개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 합니다. 정체성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좀 거시적으로 크게 한국인의 특질을 살펴보면은 한국 사람 아까 봤듯이 지고는 살 수 없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하는 게 아주 그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고 굉장히 잘 살고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너나 잘했어요라는 식의 어떤 냉소주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또 그 부인 자랑, 집안 자랑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하면은 욕먹습니다. 그 다음 역동성 굉장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많이 움직여요.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빨리빨리 문화는 왜 형성되었는가?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보통 뭐 한국이 전쟁을 많이 겪었다.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뭔가를 빨리빨리 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빨리빨리 문화는 여기도 있다시피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우선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일을 끝내고 다른 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일을 끝내고 비록 놀지라도 느리게 일을 하지 않는다. 빨리 끝나고 그 다음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문화, 정이 많죠. 한국 사람 다 친절합니다. 정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가족 중심주의, 혈연과 지역 중심주의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연관이 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이 정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오래 사귀게 되면은 뭐 헤어질 때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러죠. 그 다음 깡다구 문화, 끝까지 해보겠다는 승부결장, 경쟁하는 마음 이런 게 있고요. 한편으로는 남의 말에 쉽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솔림 문화가 있습니다. 또 좋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건성도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의가 아주 강하고 여유가 있고 끈기가 있고 잘 어울립니다. 또 슬픔, 이걸 한이라 하는데 이 한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이 공동체에서 탈락하고 낙오되고 혼자 살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인의 특질은 과거에는 이렇게 전통적 가치관 이랬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시 여기면서도 또 돈, 물질도 중시 여기는 것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집단주의도 있지만 개인주의도 있고요. 권위주의가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평등주의가 많이 강하죠. 정과 의리, 정의입니다. 그 다음 이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표현을 이렇게 우회조 돌려서 했는데 지금은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도 생겼고요. 비합리적인 그런 어떤 샤머딘과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주의, 합리주의죠. 합리주의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해지는데 한국인의 의식 구조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생각하는 방식. 우리 한국인의 생각하는 그 스타일을 이해하려면은 참 힘듭니다. 그죠?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나, 이것을 마치 예를 들어서, 양파 껍질이 있다 했을 때 양파를 우리 머리를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은 생각을 반으로 탁 잘랐을 때 머리 양파 자르듯이 그러면 가장 깊숙한 속에 있는 껍질이 있고 가장 겉면에 있는 껍질이 있겠죠. 가장 속에 있는 이 껍질이 가장 먼저 형성된 생각입니다. 이데올로기죠. 사람을 치면 의식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은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가장 깊숙하게 생성되어 있는 이 생각,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이게 뭔가를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하늘 숭배의식, 샤머니즘 이렇게 봅니다. 샤머니즘. 그 다음 껍질은 만물 생명의식, 불교죠.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서양의 과학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 입각한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시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 이게 원형의식입니다. 원형. 아케타이프라는데, 아케타이프. 이게 이제 샤머니즘에 속한다. 무속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무속신앙. 무속은 현재 죽어서가 아니고 현재 잘 살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가장 안쪽에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가장 바깥에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양파 껍질은 개인주의예요. 합리주의고. 그 다음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불교나 유교에서 보여주는 비합리주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 사고, 생각은 뭐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초이스할 때, 그 초이스에 대한 기준은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게 되죠. 그게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겉면에 있는 껍질, 생각의 껍질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껍질이 깨어지면서 가장 안쪽에 있는 원형의식이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비합리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막 하게 돼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사례가 많죠,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혹은,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죽음을 앞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어떤 한국말로 하면 미신이라 하는데,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이 생명이 위독하다.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 원형의식이 행동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해할 때,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런 원형의식이라는 것이 깊숙하게 숨어 있다가 위기 상황, 돌발 상황,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원형의식이 작동해 버린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치게 된다. 그럼 시험 치기 전날 밤부터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지 않는다든지 일주일 전부터 손톱을 깎지 않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런 것은 가장 안쪽에 있는 원형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의 행동과 생각 혹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성취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해하려면은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즉 의식구조,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형의식을 아는 것인데 이 원형의식의 대표적인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샤만, 무당에 의해서 무당은 사람과 하늘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자인데 그런 무속신앙을 이해한다든지 혹은 그 이전부터 있던 토템 신앙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물론 이제 하늘을 숭배하는 것. 하늘을 숭배하는 의식이 한국 사람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것이 문화에 다양하게 상징화되어 있고 또 문학작품이나 민속 이런 데서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것은 이 원형 의식이다. 그럼 이 원형 의식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샤머니즘이나 그 다음에 천신신앙이라는데 하늘 숭배 신앙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작품, 민속 혹은 언어, 랭귀지, 말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원형 의식 그 의식 구조 중에서 원형 의식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있었죠. 가장 안쪽에 있었는 것이 원형 의식입니다.
여기 가장 안쪽에 있었던 이 원형 의식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세계가 있고 신의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세계는 늘 우리가 살던 세계고 불완전한 세계죠. 사람은 늘 돈이 부족하고 내 얼굴이 예쁘지가 않고 또 늙고 죽어야 됩니다. 병들고. 근데 신의 세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신의 세계로 완전한 세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를 우리는 코스모스로 하고 신의 세계를 카오스로 하는데 인간의 세계에서 카오스의 세계로 가게 되면은 모든 게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죽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또 아무나 신이 되진 않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다가 신의 세계를 임시로 설정합니다. 이게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 그래서 무당이 한국에는 굿이 아직도 있는데 굿을 한다든지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데서도 굿의 종류가 많죠. 바이칼 호수에 보면은 샤만이 많죠. 아직도. 굿을 합니다. 굿을 하는 행위는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잠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 다 완전한 것으로 바뀐다고 믿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런 것을 과거에는 많이 믿었고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구스의 형태가 이제 예를 들면 불교로 치면은 절 템플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를 설정해서 인간이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해서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문화가 되고 그런 문화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언어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화행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인간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제가 한번 언제 또 발표를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고 종교적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건 화합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빈 문화 때문에 그렇죠. 융합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입고 먹고 생활하는 문화를 중시하기인데 특히 현재 한국은 이 아파트가 핵심적인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뭡니까 관심사가 되는 거죠. 가족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커뮤니티를 지향하죠. 그리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공적 행위를 추구하죠. 점점 레저와 스포츠, 취미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지금 이제 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쪽으로 한국 문화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반응, 그게 아파트 뭐 위아래 층간의 소음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그 다음 구성원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장, 뭐 부장, 과장 이렇게 수직적 관계 혹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어떤 그런 수직적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역할을 각자 부여받고 있는 것이고요.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결혼식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특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악수를 잘 할 수 없잖아요. 한국의 유머 문화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여유를 찾아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레저 취미를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밑으로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특히 지금 한국에서는 윤리의 문제, 윤리성, 도덕 윤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 SNS 문화 끝없이 발전하고 있죠. 특히 배달 문화, 음식을 배달하는 것, 음식뿐만 아니고 많은 것을 배달하죠. 그리고 금방 옵니다. 오늘 주문하면은 오늘 옵니다. 그런 아주 큰 회사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생겼죠. 한국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스타일의 그런 문화가 지금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좀 화상이라는 이런 비현실적 가상 세계에서의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하나하나도 전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학문에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